인간의 발 있잖아요. 가끔 다리 밑에서 냄새나는 것들 말이에요. 네, 직립보행할 때 우리를 지탱할 수 있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발의 뼈와 인대는 꽤 단단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을 나타내는 늘어진 발을 갖고 있어요. 거의 4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3명 중 약 1명이 그런 발을 가진 걸 보여주었죠. 영장류는 우리가 손을 쓰듯 발을 썼어요. 민첩하게 나무에 올랐죠. 그래서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늘어진 발을 갖고 있어야 했죠. 하지만 과거 200만 년 전의 인간들도 덜 단단한 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희귀한 뼈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하는 게 고대 인류가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이 늘어진 발이 실제로 나무 타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의 키와 몸매, 피부색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우린 우리의 수명 한도에서조차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평원에서 산으로 이동한다면 결국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약 더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햇볕이 잘 드는 기후로 옮겨간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적응하기 위해 색소가 생길 거예요. 한 쌍의 팔이 더 있다면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겠지만 여분의 손가락 한 쌍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약 500명 중에 1명은 양손의 6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요. 대부분의 경우 여분의 손가락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거되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걸 제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발끈을 묶거나 게임패드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한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좋아요. 지금 제가 손가락을 몇 개 들고 있을까요? 약 2만 5천 명 중 1명은 보통 2개의 지골이 아닌 3개의 지골이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손이 아주 특이해 보이죠. 그리고 이게 6개의 손가락과 결합하게 되면 그나저나 이것도 그리 드문 건 아니에요. 그 모습은 훨씬 더 복잡해요. 이런 상태가 큰 불편함을 가져오지 않아요. 사실 어떤 행동들은 여분의 지골에 있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손으로 다른 사람을 놀 때도 아마 돼요. 사람은 1만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얼마 전에 행해진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게 나타났어요. 또한 냄새를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했던 구운 감자 파티와 같은 먼 기억을 상기시킬 수 있어요. 우린 실수로 플라스틱 물건, 유리, 동전 그리고 많은 다른 작은 물체들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것들은 48시간 안에 소화관을 통과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 안들을 다 먹어치운 남자도 있었어요. 비록 몇 년이 걸렸지만 그는 조금씩 아무런 문제 없이 금속을 먹는 식단을 맞췄죠. 착륙 장치를 통과하는 것에 대한 농담을 준비했었지만 생략할게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과 혼동할 수 없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른 동물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과 무리를 찾고 낯선 이들과 구별하도록 해주는 것과 완전히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면 거의 같은 냄새를 갖게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일란성 쌍둥이의 체취가 친척이 아닌 사람들의 체취보다 10배 더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안타깝지만 잘 훈련된 개는 여전히 두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수백만 가지 색을 볼 수 있게 해주는 3가지 종류의 원뿔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운명을 봐요. 하지만 가끔 너무 많이 봐서 말 그대로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건 그들의 시력을 100배 향상시키는 눈에 있는 4번째 원뿔 덕분이죠. 게다가 이 추가적인 원뿔을 갖고 태어나는 여성의 수는 약 12% 정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활성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중 극소수만이 실제로 쓸 수 있어요. 10층 건물의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몇 개의 멍과 긁힌 상처는 있지만 부러진 뼈가 전혀 없이 빠져나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러한 유전적 이상은 1994년에 발견되었고 LRP5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뼈를 보통보다 약 8배 더 조밀하게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들을 거의 파괴할 수 없을 정도였죠. 코네티컷주에는 이런 돌연변이를 가진 대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20명의 가족 모두가 엄청나게 조밀한 뼈를 갖고 있어요. 이 가족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과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턱이 갈라진 걸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의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자궁 내에서 발달하는 동안 아래턱의 뼈나 근육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요. 다른 많은 기형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이에요. 그 말은 네, 부모님 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갈라진 턱이 있다고 해서 자손에게도 반드시 그게 생길 거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자궁 내의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인 변경 유전자의 존재가 그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2개의 똑같은 뇌는 없어요. 뇌의 구조는 그것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환경에 크게 좌우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에겐 특성이 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처럼 혀에도 세상 다른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무늬가 있어요. 혀는 비교하지 맙시다. 덜 인상적이지만 엄청 희귀한 상태로 소위 쌍가마라는 게 있어요. 가마라는 건 머리 위에 있는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머리카락 뭉치를 말해요. 머리가 짧다면 놓치기 힘들 때, 왜냐면 특히 눌러서 가리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가 있지만 운 없게도 2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듬어야 할 것도 2배가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쌍가마가 있다는 건 행운이나 심지어 높은 지능의 신호라고 믿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헝클어진 머리를 좌절하며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영원히 이 헝클어진 모습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엉킴털 증후군이라고 불려요. 머리카락은 항상 사방으로 튀어나와 있고 많은 물이나 헤어젤로도 길들일 수 없어요. 얼룩증은 눈을 2가지 다른 색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하나는 헤이즐색, 다른 하나는 파란색으로요. 이건 여러분의 피부, 머리카락 그리고 내 눈색에도 영향을 미치는 색소인 체내 멜라닌의 수준과 관련이 있어요. 또한 부분 얼룩증도 있어요. 한쪽 눈의 일부분만 다른 색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하죠. 이건 인간에겐 흔하진 않지만 개들, 특히 허스키에게서 분명 이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품종은 선천적으로 이 병에 걸리기 쉬운데 정말 멋져 보이죠? 황금 혈액이라고 불리는 가장 희귀한 유전 질환은 아마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에 40명밖에 없어요. 이들은 RH혈세포 항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뜻은 아주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피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비록 그들의 피가 금빛은 아니지만 확실히 단순한 금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발 손바닥을 평평한 표면에서 위에 올리고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붙여보세요. 이제 손목을 보세요. 피부 아래의 근육이 긴장한 게 보이나요? 만약 안 보인다면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이 장장근이 없는 약 10%의 사람들에 속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이건 과학자들이 우리 조상들이 매달리고 지는데 유용했을 거라고 믿는 근육이죠. 하지만 현대인에겐 이건 실제 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린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약 0.5에서 1%는 귀 옆에 명확한 목적이 없는 여분의 구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위험하진 않지만 꽤 쓸모도 없죠. 단지 여러분의 조상들이 아가미를 갖고 있었단 징조일 뿐이에요. 추정치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6%만이 루빅스 큐브를 풀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다른 기술들과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웹에서 튜토리얼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걸 배워야 하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실제로 스스로 풀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한 명이라면 정말 희귀한 사람이에요. 놀라서 눈썹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회의감을 표현하기 위해 눈썹 하나만 올리는 것도 드물지 않죠? 그런데 어떤 눈썹을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 어느 눈썹으로도 이 묘기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독특한 거예요. 눈썹은 근육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썹 중 하나를 마음대로 올리게 훈련할 수 있지만 종종 시간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귀를 움직이는 것도 거의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양쪽 귀 대신에 한쪽 귀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적어요. 이건 귀로 주변을 통제했던 우리의 영장류 조상들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포유류에게 존재하고 있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지만 왼손잡이가 되면 소수자가 돼요.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정말 놀랄 만한 건 양손잡이예요. 세계 인구의 약 1%만이 양손을 똑같이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숟가락을 짚고 코를 후비거나 아무 문제 없이 손을 바꿔가면서 공책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유용할까요?